논문 발표에 앞서 경상남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강사분을 모시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강사분을 조금 소개를 드리고 우리 강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 사업이 우리 교육부 추진하고 있는 이제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이제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사를 기획하다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학이 대학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늘 중요한 또 과제이긴 하거든요. 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서도 우리 아빠가 영덕이라든지 청도와 같은 이제 경상북도에서 상대적으로 좀 인구가 좀 많이 이제 줄고 있는 지역과 이제 연계하는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이제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와 이에 대한 어떤 경험과 이렇게 쉽게 좀 아시는 분들 좀 모시고 싶다라고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적임자로 판단한 분이 지금 여러 자리에 이제 보고 계시는 경상남도 청소년 지원재단의 그다음에 산하의 이제 청소년 활동기획센터의 센터장님을 어렵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센터장님은 지금 경남 청소년 활동기획센터의 청소년 활동기획센터장이시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상담복지센터의 또 센터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청소년 활동에 대해서 거의 90점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강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우리 학과에도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서 오는 우리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가 지리적으로는 이제 경북에 속해 있지만 전국으로 항상 지향하고 있고 또 경남과도 우리가 밀접한 연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센터장님이 해주신 말씀들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오늘의 특강의 내용이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센터장님을 모시고 말씀드릴 텐데요. 큰 박수로 우리 허신도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 청소년 지원재단 활동진흥센터장을 맡고 있는 허신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 강의를 해본 지가 거의 한 10년 넘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넘었 한참 강의 할 적에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었는데 센터장이라는 역할이 이 강의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예산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역 연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 많이 바쁘게 되는데, 제가 청소년 관련 학과에 오기는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에.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그래, 경남에는 한의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석사 박사 하는 친구들도 이 한의대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우리 친구 아들 여기 몇 명이 왔었는데 오늘 와서 또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런데 이상하게 현장으로는 한의대에 있는 친구들이 경남으로 잘 안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재단에도 신부 청소년 지도사들이 거의 한 50명 정도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서 절반이 부산에 있는 친구들. 그래서 청소년 관련 학과가 대구에도 있는데 부산에도 있는데 왜 경남에는 안 올까? 근무 여건은 저희들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 경산하고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인연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 진양 알죠? 진양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살았습니다. 예전에 청소년 관련 학과가 없을 시절에는 저는 경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어딘지 아십니까? 경남대학교입니다. 경남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저는 항상 우리 경남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경남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 경남대학교를 나온 허신도입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중심이라는 것은 지역에서 그 대학이 중심입니다. 그럼 서울 있는 대학교 많고 나와봤자 흔들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양에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저기 진양에 가면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회사였는데 그 시절에는 20년 조금 더 30년 정도 되었죠. 30년 정도 됐으니까 삼성이 한참 휴대폰을 깃발을 달릴 적에 삼성에서 삼성 2차 밴드들을 전부 다 경북으로 다 집합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창원에 있는 삼광이라는 큰 회사가 이쪽 진양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몸 따라 올라오고 또 위에 있는 분들은 뭐 관리자분들은 다 여기 진양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진양에서 제가 한 2년 정도 생활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청소년 현장으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양이라는 곳을 오면서 여기 참 저수지가 많았었지. 특이하게 저수지라는 것이 다른 곳에는 지역마다 크게 농사를 짓기 한 군데씩 있는데 여기는 그냥 군데군데 저수지가 많아가지고 특이한 곳이다.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활동 쪽에 있으면 대부분 이 성향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성향. 활동하다 보면 이 성향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MBTI가 ISFP입니다. ISFP. 얼마나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기 좀 힘들어하고 그리고 속에 있는 말들을 하기 힘들어하고 그리고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다른 일들을 많이 하고 그런 성격 유형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면 지금 훈련된 다른 E라든지 다른 T가 나올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ISFP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 강의 제의를 우리 강경필 교수님이 했을 적에 저 10년 동안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안 해봤다. 토론회 같은 거는 계속 하죠. 저희들이 정책을 다루는 센터다 보니까 정책적인 제안을 할 적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소개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극구 사역을 했었습니다. 극구 사역을 했었는데 인연이 인이다 보니까 제가 강명배 교수님하고 한 5년째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네요. 5년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또 그 앞에는 이채식 교수님하고도 인연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상담센터에 있을 적에 인성 정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가지고 전체 보급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효과성하고 이런 것들을 이채식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을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나중에 소개도 하겠지만 그런 또 인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ISFP의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정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전화 몇 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제가 강의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일을 해야 될 후배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라면 한번 해보지 않을까,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강의는 잘 못합니다.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야 될 현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 하고 저는 청소년학과 친구들이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저희 현장에서 보면 계급적인 그런 건데 선골이에요. 선골. 진짜 청소년학을 배워가지고 청소년을 알고 그리고 현장으로 들어오는 오리지널 순수한 정통 학파지 정통. 그래서 선골 저희들은 항상 현장에서 청소년학과 나왔다면 와 우리 선골 왔다 선골. 진짜 부럽기도 하고 이 대단한 친구들이 왔는데 우리가 잘 같이 해가지고 열심히 요즘에 배우는 그런 것들 운동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경남에는 우리 대구 한대에 선골들이 없다. 그래서 좀 경남을 많이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제 경남에 있는 면접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울들이 진짜 왔을 적에는 아 뭔가 다른 그게 있을 거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강명배 교수님하고 이채식 교수님께서 우리 배우 친구들은 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좀 가지고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아까 전에 지역 대학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희들도 지역입니다. 지역.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제가 이 마우스가 있을지 않아가지고 네. 저는 교육학과를 나왔습니다. 교육학과. 네. 교육학과가 4군데 있습니다. 4군데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학원도 교육심리를 전공했습니다. 교육심리를 전공해가지고 교육심리하고 교육과정하고 통합학부를 했습니다. 통합학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본 그거는 베이스는 심리가 깔렸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심리, 학생 상담부터 시작하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희한하게 이 청소년 현장하고 인연이 되는 게 사회교육 전문용어입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옛 시절에는 제가 86학번이거든요. 86학번인데 저 시절에는 사회교육 전문요원이라고 했었습니다. 과가 사회교육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회교육과. 지금 이야기하는 평생교육입니다. 평생교육. 그래서 평생교육 제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또 사군대 다니면 교과서도 해야 되고 다른 수업도 해야 되는데 그 28학점을 또 가위 얻어두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사회교육 전문 요원이라는 평생교육 자격증을 땄습니다. 저래 하다 보니까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한 달 동안. 교생 실습 빼고 실습을 한 달 동안 나가는데 흔히 말하면 사회교육기관, 지금도 이야기하면 평생교육기관에 실습을 나갑니다. 실습을 나간 곳이 마산 YMCA라는 곳입니다. 마산 YMCA. 예, 기독교 청소년 단체죠. 거기서 청소년과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 제가 한 달 동안 실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7, 8월 달에 캠프만 제가 한 10번 넘게 다닌 것 같습니다. 그 캠프를 다니면서 저는 대학교 때는 친구들하고 뭐 캠핑 가보고 그런 경험만 있었지 이렇게 대단히로 캠프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은 그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구나. 근데 그 경험으로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회교육 실습과 교생 실습을 거치고 나서 그 해에 1993년도에 상담센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상담센터라는 것이. 상담 여기면 주사를 전공하는 분들이 한 70% 상담을 베이스로 하는 분들이 한 30%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화의 광장. 우리 정책 공부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예, 청소년 대화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밑에 각 지역별로 상담센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상담센터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1993년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소년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30년 이렇게 있었죠. 네, 그렇게 제 인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왜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전체 말씀드린다면 이제는 수련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수련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건물에서 청소년 활동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지금 중요한가를 이야기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업의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아시죠? 네.
저희들이 정책을 전달하는데 두 트랙으로 갑니다. 청소년 활동과 청소년 보복지 분야를 가는데 청소년 활동 쪽에는 진흥원이 있고 중앙에 그리고 각 지역마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 쪽에는 상담복지 개발원이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까지는 상담센터가 있죠. 그리고 활동진흥센터는 도 단위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으로 내려가면 수련과 문화의 집이 그런 활동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다루는 곳이다 보니까 조금 지역에서 굉장히 영향력도 있고 그리고 지역과 같이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일상을 한번 잠시만 네, 9월 24일 청소년 지도사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찍은 영상입니다. 한 2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은 이런 영상들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전국에서 이런 영상들을 요청합니다. 아, 우리 좀 축하해주라. 무슨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그냥 과외 육축을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찍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죠. 저는 몸이 돌아가지고 뛰어다니기 힘든데 우리 직원들이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요즘에는 직원들이 하자는데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찍고 전국적으로 제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이렇게 찍은 게 한 몇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남활동진흥센터 쪽으로 들어오시면 이런 영상들이 많다.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요 설명을 좀 드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 쪽에 베이스를 가진 분들 잘 알 겁니다. 청소년 상담은 지금 이야기하는 곳은 여러분들이 근무할 곳입니다. 근무할 곳. 여러분들이 근무를 해야 될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들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93년도에 청소년 대학의 강작이 생겼고 상담원과 상담복지 개발은 여기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 대학의 강작이었다가 한국 청소년 상담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상담복지 개발원으로 이름이 바뀌죠. 네. 그리고 그 1993년도에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라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있었죠. 네. 그리고 2015년도에 학교각 지원센터와 청소년 쉼터와 회복지원센터. 회복지원센터는 3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 청소년 시설로 합수가 된 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호시설인데 1호부터 저희들이 8호 처분까지 처분을 받으면 그 처분받은 친구들이 여기서 전체적으로 회복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입니다. 자, 청소년 활동적으로 볼까요? 91년도에 청소년 기본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련관 중심이지만 그때는 수련을 각 시도에 하나씩 둔다. 그래서 수련 활동이라는 것이 청소년 활동의 중심이었습니다. 네, 그 시설이 있었죠. 그리고 95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31 교육계획.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생깁니다. 저희 활동진흥센터의 모태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전체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국가에서 만드는 곳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입니다.
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가 2007년도에 청소년 활동지원센터로 개편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립청소년 수련원 6곳, 수련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청소년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800여 곳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기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짚어보고. 우리 청소년 활동 현장으로, 상담복지 현장으로 다 나갈 거죠? 나가려면 지금 여러분들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될 겁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 인원도 줄어들고, 대학교 인원도 줄어들고, 청소년 인구도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 현장에서는 4차 산업 중심으로 시스템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청소년 성장에 관련되는, 그리고 생활기록부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몇 년 뒤부터는 청소년 성장기록부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모든 시스템을 4차 산업혁명 쪽으로 맞추면서 디지털 시스템에서 청소년들이 어느 곳에서 활동을 하든지,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든지 활동했던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 이 청소년 쪽에 있는 거기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되면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포트폴리오화 되어가지고 자기가 뽑아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 기록부라는 것을 만드는 걸 지금 핵심 사업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줌으로 교육 많이 하죠.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한번 했다가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데 저 혼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줌으로 강의하고 나서 제가 강의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생겨가지고 줌으로 강의를 못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한번 하고 나서 식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줌으로 아니면 다른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다. 그렇게 될 수 있고, 오늘 제가 아까 프로그램을 본데 환경에 관련되는 것들을 프로그램에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프로그램들이 올라오는 이런 시기를 보면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 요즘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우리 여러분들 프로포즈를 많이 해보실 겁니다. 프로포즈를 하면 청소년 사업을 주관하는 곳은 여성가족입니다. 그렇지만 교육부, 보건복지부, 그다음에 환경부, 산림청 이쪽으로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청소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정책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청소년 사업을 하는 곳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80년대에는 대통령이 청소년 정책에 관련된 걸 한 달에 한 번씩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청소년 사업에 대한 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여성가족부 그리고 정부 부처 중에서 제일 약하죠. 거기서 지금 주관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정책에 관련되는 이는 연계체계가 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7차에서는 청소년 연계와 관련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저희 제목이 지역사회와 함께 청소년 활동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여러분들 여기서 아는 단어들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학생수련원 쪽으로 갔을 친구들도 있습니다. 학생수련원 쪽은 교육부 쪽이죠. 교육부 쪽에도 수련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청소년 활동을 중심으로 요즘에는 많이 개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핵심 교육지구, 미래형 교육자체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지역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보건복지부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수련시설들도 청소년센터로 이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청소년센터, 대구에서 청소년센터로 전환된 곳은 몇 곳이 없죠. 경남에도 저희들 44개 청소년 공공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년 센터로 변경되고서 딱 한 곳은 한 곳, 고성군에.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정책적 변화가 없는데 서울 경기는 100%가 청소년 센터로 전환이 됐죠.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는 청소년 환경센터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센터도 같이 흡수 통합을 어떻게 할까?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들은 지금 외형적인 확장, 정책적인 확장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역의 자본과 청소년들의 전달 체계가 모여서 청소년 중심의 지역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금 현재 청소년 사업의 핵심 화두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어떻게 소통하면서 지역에서 청소년 기관들이 살아남을까?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청소년 관련 기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과 같이 사업을 어떻게 잘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몇 시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잘 모르죠? 네. 저보고 12시 반까지 해달라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저도 작년 재작년에 저희 교육학과 40주년 행사들을 합니다. 매년 하죠. 또 매년 하면 대부분 졸업생들은 저녁에 저도 같이 갑니다. 저녁에 가기 때문에 낮에들은 이런 활동들을 할 적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술제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처음에처럼 동아리 활동들 중심으로 발표를 하는 줄 알았더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분 이야기하고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역인가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쉬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나가시면 현장에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문화집에서 아니면 상담복지센터에서 일을 하실 텐데 그 센터 안에서의 공유 사업이 있는 반면에 요즘에는 지역에서 일을 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삶의 공간이자 다양한 인적 자원이 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여러분들은 지역에 대한 얼마나 관심과 사랑이 계시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역에서 청소년 활동들 아니면 고등학교 시절에서 조금의 유익한 경험이 있다면 그 지역에 대한 조금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학교 생활이 재미없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지역 자원을 지역사회와 결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들 간의 지역 연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센터만의, 우리 수련관만의 문화집의 역할만 가지고는 청소년들을 좀 더 다양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결합을 해야 된다. 흔히 사회복지사들이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 활용입니다. 그것들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자체가 거버넌스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 지금은 지향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업도 중요하지만 수련관들이 문화의 집들이 가져야 될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잘 하시면서 대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현장으로 와야 수련관 안에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인가. 지금의 관점은 그렇게 변화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제가 그에 관련되는 사업을 몇 가지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그 다음에 정책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있고 정책.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활동진흥센터는 정책을 다루는 곳입니다. 국가 정책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들이 어떻게 흐름이 흘러갈까를 고민하는 곳이고, 그리고 지역에서는
그런 정책에 따르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생성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 정책에 따른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잘 배웠을 겁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좀 설명을 드리고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 자, 보시면 경남에는 창원시 청소년 마을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을학교. 여러분들이 또 체험할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가 청소년 진로지원센터가 있죠. 진로지원센터가 있는데 경남에는 진로지원센터가 있긴 있지만 없습니다. 있긴 있지만 없다는 말은 뭐냐면 청소년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벤트 업체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잘못됐다 잘했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조금 더 청소년 지도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 진로센터를 경남에서는 저희들 시설들로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진로센터가 있는데 경남에는 진로센터가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진로에 관련해서 지자체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청소년 마을학교라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시작됐는데 진로체험 지원책입니다. 자유학기제하고 자유학년제가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시작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을로 쏟아져 나옵니다. 마을로 쏟아져 나옵니다. 지역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학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안 지고 계속적으로 지역에 학생들을 내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이것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지자체가. 그래서 창원시 지원을 받아서 진해수련관, 마산청소년 문화유지, 독립청소년 문화유지에서 공동으로 창원시 마을학교라는 것을 만듭니다. 마을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마을로 나왔을 적에 여러분들 경험 다 해봤을 겁니다. 자기 생활활동 지금 다 해보고 했었기 때문에 마을로 나왔을 적에 마을에서 직업적인 체험을 한번 해보자. 지금 진로센터 거의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여러 가지 행복한 삶을 잊기 위해서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 주민들과. 지금 현재 2010년도에 시작했으니까 지금이 굉장히 오래됐죠. 거의 한 6, 7년 됐는데 여기서 마을 활동가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200명 정도. 그럼 200명 정도 되는 마을 활동가들이 직업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리고 본인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학교 교육적인 교육과정과 연계 지원을 하고 마을 교사를 포함한 주민협의체의 청소년 진로활동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진로센터에서 제일 아쉬운 것이 체험활동은 굉장히 많이 갑니다. 체험활동은 굉장히 많이 가지만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은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내 부모님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원래는 또 진로 체험의 기본적인 목표였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죠. 많이 없고 대부분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학교로 들어와서 직업에 대한 소개를 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에 대한 이해도 있는데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판사분들 만나기 위해서 청소년을 5명을 데리고 법원으로 갔습니다. 판사를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직업이다. 그리고 사회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지역 전체적인 것이 괜찮은 것이다 했는데 판사들이 다루는 하루에 그 서류 분량이 제 키만큼 높습니다. 읽어야 될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판사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비상적인 생각이 있어. 가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까
그 많은 서류들을 읽고 그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 10분만 해봐라. 10분을 하고 나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우리는 파사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글 읽는 걸 너무 싫어하는데 그러다 부모님들이 법대를 가려서 법대 가면 이렇게 하겠구나 하고 그냥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 체험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조금의 그것들을 경험을 해보고 나서 진짜 나하고 맞구나 안 맞구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창원시 마을학교에서는 그 체험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으로 모형도입니다. 모형도는 보시면 근데 우리 배우는 친구들은 제일 중요한 게 목표와 이 어떻게 체계로 모형되고 돌아가는 것들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적에 이런 것 중심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되겠다.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청소년 참여도가 어땠느냐? 처음에 2010년도에는 230명으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8,000명입니다. 8,000명. 어마어마한 친구들이 이 마을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직업적인 체험을 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이런 걸로 나아갑니다. 공동체의식 그 학술적이 보니까 앞에 그 자손중감하고 전체 변화 과정들을 보는 그런 논문들이 있던데 공동체의식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진로개발 역량을 저 변화가 미묘하지만 청소년들에게는 아주 유의미하게 있었다. 그리고 원래는 청소년들에게 저런 조사를 해보면 어떤 거는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너무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적에 설문조사를 할 적에는 진짜 설문조사 유형에 따라서 조금의 결과들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공동체의식이 진짜 많이 변하더라. 지역에서 청소년들은 내가 이 지역의 한 구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이런 활동들을 해보고 나니까 내가 여기 지역에 있는 시민의 일부라는 걸 느낄 수 있다.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들 제일 핵심적인 거. 요즘에 우리 청소년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근데 우리 친구들 집회 안 왔죠? 네. 저는 새벽같이 진짜 버스 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에 있는 지도자들 모아가지고 버스 타고 서울 올라가서 집회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저 비대위 활동도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까지 저희들 이제 국회 예산 제출하고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런 작업들 하는 것 중에서 제일 크게 저희들 예산을 제안했던 거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자체가 시작한 지는 저희들 한 6년 정도 됩니다. 6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이 아니고 정책 사업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청소년 정책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정책 사업을 저희들이 경남에서 하고 있는 걸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20년부터 22년까지 저희 경남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경남을 해서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는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사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고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정책연구원에서 3년간 한 지역을 찍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때 진행했던 지역이 저희들 곡성하고 지금 수완선님이 계시는 저쪽에 수성구 청소 수련관 그리고 경기도 부천하고 경남 진해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3년 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자 보십시오. 이때 결합회의를 했던 분이 우리 강영백 교수님. 네, 강영백 교수님이 이때 20년 저도 그 앞에 말은 들었는데 그 시설 평가할 적에 우리 강영백 교수님이 계시는구나 했는데 진해 사람이더라고요. 진해 사람이고 또 고향 그 사람이라서 저희 처음 만났을 적에 굉장히 반감이 있고 이게 이제 지역적인 우리가 헤어지는 지연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한희대 교수님이구나. 그 이채식 교수님 계시는 그곳에 있는 또 우리 교수님군에서 굉장히 처음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연구분야 쪽은 우리 그 강림백 교수님이 맡기로 하고, 그리고 같이 저희들 결합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지역에 있는 26개 기관이 회의를 합니다. 지역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놓고 우리가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지역에 있는 26개 기관이 모여서 회의를 해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기관마다 자기들이 청소년 사업을 하죠. 그리고 한 두 군데 기관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거버넌스를 해서 하지만 26개 기관이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처음에 모였을 때는 진짜 답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봅시다. 모든 것의 중심은 소통을 통해 가지고 그 소통을 하다 보면 각자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3년 동안 해봅니다. 3년 동안.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3년 동안 했다는 거는. 1차 연도는 월 회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그냥 서로가 좀 밀어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이지만 그 기관에 대해서 청소년 사업을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교육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청소년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적인 건 알지만 구체적인 걸 모릅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서로가 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상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신뢰를 만들어서 지역의 청소년을 위한 그런 망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 중심으로 저희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하면 참 어색합니다. 뭘 해야 될 목적도 없고 그냥 회의를 하는 겁니다. 한 6개월 하고 나니까 우리 진짜 이거 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자조적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게, 마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조금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좋지 않는가. 거기에 우리 역할을 한 개씩 만들어보자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한 개씩 제안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 대해서 잘 알려면 지역에 있는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자. 청소년에게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마을 안에서 저희들 참여위원회나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보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지도사 면접 보면 저희들이 항상 물어보는 수능관에 대해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특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오.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죠. 질문 많이 하면 이상하게 우리 사전 공부한 친구들이 답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 지도사 면접을 저는 부산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있는 친구들이 그 질문을 두 가지 물었을 때 대답 못하면 바로 떨어뜨립니다. 근데 방송대에 나이 드신 분들은 봐줍니다. 좀 한 개 더 질문하면 더 잘 못하면.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대답 못하면 바로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이해도도 있지만 면접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해한 것을 말로서 달달달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청소년 참여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를 지역 안에서 만들어보자. 지역 안에서 시설 중심의 운영위원회가 아니고 지역 중심의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인적 모임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할 적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그럼 우리끼리 모여서 뭔가 연구를 해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가 연구회도 만들어지고 이는 기반 조성이 1차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서 2차년도에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청소년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뭘까를 저희들이 2차년도에서 만들어냅니다. 첫 해에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상호 교감이 없어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우리가 공동의 아젠다가 뭔가 있어야 되겠다.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뭘까? 순환버스가 문제인지 아니면 교통카드가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가 가로등이 어떻게 문제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어떤 공원에 갔는데 공원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여러 가지 지역의 이야기들을 꺼내놓는 겁니다. 꺼내놓는데 진해라는 곳은 바다를 중심으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산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천의 문제가 강의 문제로 보고 지금 현재 이 해양 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진해에서 있더라. 이 영향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바다에 별로 좋은 이미지를 안 가지고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후 환경이 지역의 문제인데 우리 청소년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구나.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고 전체가 우리 공동의 아젠다의 기후 환경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다시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진행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는 다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토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내 볼까? 이렇게 2차년도에서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3차년도입니다. 3차년도. 근데 3년 정도 우리가 기관들이 26개 기관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청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진로박람회라고 만들어집니다. 그 진로박람회가 우리 학생들끼리 학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한 장소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마을의 한 장소를 정해서 그 마을 안에서 박람회를 만들어보자. 그러면 다양한 기관에서 준비를 할 것이고 다양한 지역적인 관련 있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박람회를 열어본다면 우리 친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마을 진로 박람회를 하고 나눔 바사이를 통해가고 통하고 그 날만큼은 그 지역 안에는 차 없던 거리를 만들어보자. 지역 주민들이 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하루 정도는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보자. 원래 이 개념이 청소년 문화적 개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올림마당으로 변화되면서 지금 사업이 조금 후퇴를 한 개념이 있었지만 청소년 문화적인 개념은 그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지역에서 한 그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 안에서 하루 종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뭔가 활동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지역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를 어른들이 해주는구나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청소년들이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마을 변화의 주체임을 같이 인식하는 자죠. 저희들이 한 30여 명의 청소년과 청년이 모였을 적에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고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학교 가고 지역에서 행사에서 참여하고 정부 있으면 그냥 참여하는 거였지 내가 이 마을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주체로 참여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청소년 마을 운영을 통해 가지고 마을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주체로서 내가 참여를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청소년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청소년 성장을 할 수 있게끔 마을 전체가 나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저희들이 3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아 맞다. 지역을 위해서 뭔가 나서야 되지. 청소년들은 지역에서 객체가 돼서 그냥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서 뭔가를 다르게 같이 참여하는 대상이구나. 우리가 있다 보면 지역이라는 것이 있으면 지역 안에서 교육청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수련관이 해야 될 역할, 또 다른 기관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은 잘하는 기관은 잘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안에서 그것들이 다 모였을 적에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거버넌스라는 것은 지금 지역사회 안에서는 이런 활동들 자체가 거버넌스 행태를 띄지 않으면 이제는 혼자 힘으로서 청소년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나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26개 기관이 거버넌스 활동을 3년 동안 해보고 나니까 뭔가 필요하면 다른 기관에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우리 잘 못하는데 너희들 잘하지. 같이 한번 해보자. 거버넌스라는 것은 나의 잘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잘함을 인정하면서 그 내가 모자란 부분들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채우는 겁니다. 이런 활동들을 지금 현재 청소년 사업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사업은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중앙 역할로서 하는데 사업을 변화시킵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모든 일을 하려면 1년 연간 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저희들 수련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10억 정도의 돈을 받으면 그 10억을 인건비로 쓰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 쓰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어떻게 쓰겠다는 사업 계획서를 잡았습니다. 그 사업 계획서가 돌아갈 적에 모든 사업 계획에 SDGs를 기반으로 뭔가를 배치를 합니다. SDGs의 몇 가지 중에서 18가지 중에서 청소년하고 맞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이것들을 사업 계획서에 일일이 표기를 합니다. 이걸 3년 동안 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죽어나죠. 아, 내가 SDGs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하지만 지역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한 이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SDGs에 대한 기반을 통해 가지고 사업 계획서를 잡지 않으면 SDGs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다른 것 저희들 나름대로 기관 목시학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 계획서에 SDGs 기반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표기를 합니다. 아 나는 무슨 이야기하는데 이게 검증하고 맞더라. 그리고 환경하고 이 프로그램이 맞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에 대한 직원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연구회를 3년 동안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이용 연구회 분들이 그냥 3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강의도 하루도 안 해본 분들입니다. 강의도 하루도 안 해본 분들이고 그냥 지역의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자녀가 요 지역에 있으니까 근데 뭔가를 해본다니까 내가 이거 같이 해볼까 모여서 3년 동안 이분들이 진짜 2년 동안 책만 읽었습니다. 2년 동안 책만. 우리 이런 주제를 제가 환경에 관련되는 것, 금융에 관련되는 것, 여러 가지 관련되는 걸 읽고 나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저희들 아젠다와 부합하는 환경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이분들이 3년 동안 해가지고 8회기차를 만듭니다. 8회기차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 올해 2개 초등학교에 이분들이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그것도 지역에서 본인들이 만드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뒤에 손질은 교육 목표와 전체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36명 되는 분들이 이업 연구회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마을 아젠다와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연구를 하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파리기차를 만들고 그것들을 저희들이 학교에 홍보해 가지고 2개 초등학교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년에는 경남 전체에 보급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것들이 지역이 다시 환원되고 경남 전체로 확산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성장지역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23년도 해당입니다. 이렇게 네 군데 지역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지역성장지역사업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특이한 점은 아까 전에 수성구하고 부천하고 그다음 곡성은 정부 주도입니다. 전부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먼저 예산을 신청해가지고 그 신청한 예산 운용은 수령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저희 진해 같은 경우는 시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다른 일도 많은데 시에서 이거 신청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들 활동진흥센터하고 수련관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민간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역사회, 지역 성장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업, 지금 현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나온 발간 자료집을 보면 4개 지역인데 결과물은 3개 지역밖에 없습니다. 자원가가 빠져 있습니다.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니고 민간 주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데 파급 효과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적으로 못 실겠다 해서 저희들이 실지를 않고 했던 것만 표시를 했습니다. 돈은 1억 정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저희 센터 예산이 거의 한 3천만 원 정도 투입돼가지고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자, 보시면 그 결과로서 지금 현재 2024년 지역사회 성장 지원 사업이 올해는 9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은 저희들 전북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전남도 미래재단에 있는 저희 활동진흥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국에 있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는 지역사회 성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 제가 그저께 국회에 들어갔었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39억짜리 사업을 만들어 달라고 일단 요청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가부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년 사업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지금 현재 정책적인 판단으로 해서 줄었던 사업을 살리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대안으로 기존의 것들도 어느 정도 살리면서 새로운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재생은 서대문구, 가정청소년센터, 저기는 디지털 중심의 기반을 하는 센터입니다. 가면 그 안에는 청소년 활동을 디지털로 중심으로 모두 한 200개 넘게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번 가보시면 우리 청소년 예비 지도자라면 가정센터를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 교수님 설득을 하셔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야 될 것 같으면 가정센터를 한번 가보시기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지금의 모든 시설 기반은 향후 5년 안으로 그런 식으로 변화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미리 가서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는 곳을 한번 견학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가족센터 김용대 관장 만나면 전체 설명 잘 해줄 겁니다. 그리고 경남 고성, 제 고향이 고성입니다. 그래서 고성에 있는 공소님한테 죽어도 이거 해야 된다. 죽어도 이런 거 해야 된다.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얼마 없는데 이 애들이
지역을 사랑하고 다시 고성에서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려면 청소년 시기하고 청년 시기하고 같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고성에서는 발대체가 저게 공수님하고 뭐 전체 의회 의원님들하고 다 참여해가지고 지역에서 거의 30개 기관이 나서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렇게 발대식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구리, 그다음 세종도청, 대구는 달서구 청소문화재 우리 장원 관장님 있는데 여기도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청량군하고 구리 빼고는 제가 이 관장님들 직접 설득을 다 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이 있는데, 이런 정책 사업이 있는데 해야 되지 않는가. 제가 IS FP를 했었습니까? 얼마나 전하기 힘들겠습니까? 이 좋은 거는 알아도 내가 다른 사람들 돈 좀 빌려달라 이런 소리도 못 해본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사업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책 사업이다 생각하니까 왜 이런 것들을 안 하느냐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설득해가지고 이제 9개 기관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9개 기관이지만 향후 3년 안에는 그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성장 지원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여러분들도 지역과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이해도를 높이고 그렇게 현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네, 정책적인 설명 프로그램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 10분 동안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즘에 수련관들이 지역사회와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또 수련관 안에서 프로그램 중에서 변화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프로그램. 우리 저희들 청소년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연동. 그래서 531 교육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대거 지역으로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다시 2023, 24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들어간 과목이 뭐냐면 환경 수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 수업. 이제는 학교에서 환경 수업을 합니다. 하지만 수업을 했는데 실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디다 요청을 하겠습니까? 수련관과 문화재청에 요청을 합니다. 환경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교과, 학교 안팎 경제 사업으로서 제일 핵심적인 카드로 들어오는 것이 환경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활동진흥센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교육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환경교육사 자격증을 이번에 저희들 직원들이 두 명이 땄습니다. 근데 환경교육사를 따려면 아무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청이 1000명을 해도 20명을 뽑는데 각 지역마다 2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습니다. 아무 실력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청소년 저희들 지도자들이 200명이 신청했는데 5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배경을 안 보고 추첨으로 뽑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환경 교육사에 도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개 기관밖에 저희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지정받으면 그 지정받은 것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넘치도록 학생들이 옵니다. 그래서 꼭 환경교육사를 자격증을 지도사하고 상담사 이 짜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그거 외에는 아무도 이것들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상제 우리 희성이 검장까지 했지? 그래 맞아요. 제가 우리 3년 여러분들 선배 희성이를 중학교 때부터 보상제에 데리고 다니면서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온 겁니다. 네, 우리 희성이 형도 보상제했고 저희들도 보상제
포상제를 하면 금자까지 마무리를 시키는 게 경남의 원칙입니다. 경남의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제영화고 자기도전 알죠? 면접 시험 볼 적에 포상제에 대한 설명을 하시오 이라면 국제영화고 자기도전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도사 면접 볼 적에 한 가지만 설명하면 안 됩니다. 포상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오 하면 청소년 포상제로 지금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포상제는 국제형과 국내형 자기도전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네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자기도전은 진로개발까지 해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네 가지를 선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그게 한 80점 이상 받아가지고 통과가 됐다. 지금 경남에는 150여 명씩 매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포상제는. 저희들이 프로그램 사업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성취 포상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종합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남에서는 포상제를 전국에서 제일 잘합니다. 경남이. 그래서 포상제 쪽으로 모든 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150명이 올해도 나오고 저희들은 1월달에 포상식을 합니다. 특이하게 1월달에 합니다. 다른 데는 12월달에 다 마무리하는데 포상식을 하는 곳은 전국에 두 군데일 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남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금장에 4명이 도전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4명 데리고 저희들 또 일본을 가든지 다른 데 가든지 또 전체적인 K-POP 프로그램, 합숙 프로그램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특이하게 충북에서 초중고등학교 2개가 2개가 아니죠. 26개 학교가 참여합니다. 26개 학교가 참여하면서 665명이 지금 포상제를 도 전체에 있는 교육청 주관으로 같이 교육청과 저희들 활동진흥센터가 연합해서 포상제를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포상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요겁니다. 자, 인성 프로그램. 요즘에 인성에 관련되는 것들이 굉장히 위협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특별 예산으로 인성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대한민국 인성대상이라는 행자부, 행정안전자, 교육부, 여가부, 중앙일보가 같이 해가지고 1등하면 1,0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인성 프로그램을 했던 기간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신청을 해서 상금을 500만 원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 할 적에 우리 이재석 교수님이 저희들 같이 하셨습니다. 효과성에 관련되는 부분들 이재석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지금도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담복지개발원 주최 2018년 전국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내 마음의 복속을 찾아요 고마워요. 어찌 보면 정서 프로그램이 있다. 정서 프로그램인데 인성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전환을 시킨 이유가 전체적으로 실전 프로그램으로 감사 노트에 3가지 3감사 내용 적기를 합니다. 5학년 시기에 인성 발달 단계가 그러니까 결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5학년 때 저희들 무슨 검사를 합니까? 정서행동 발달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초등학교 5학년들이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서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전 프로그램으로 정서 프로그램에 같이 결합을 해서 인성 프로그램으로 변화시킨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6차시까지 밀양에서 2018, 19년도에는 5개 학교에서 했었고 지금 현재는 8개 학교 5학년들 운영하고 중학교도 2개 학교가 합니다. 16차시라는 것은 뭐냐면 1년 동안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1년 동안 수업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학생들하고 라포 형성 자체가 아주 잘 되겠죠. 잘 되면서 이런 실천 활동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보셨겠지 모르겠지만 감사한 마음을 세 가지 준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담 프로그램을 할 적에 상대방의 집단 상담할 적에 상대방들에게 장점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점을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해봐라. 장점 이야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거를 참 찾는 게 쉬운데 장점을 찾는 게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장점을 하기 힘든데 감사한 마음 세 가지 너무나 힘듭니다. 이걸 1년 동안 딱 하고 나면 본인들이 너무 변합니다. 집에서 뭐 조금만 하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오니까 학교 전체가 부모님들이 이거 너무나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그냥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6년이 지났는데도 밀양에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다 합니다. 요거 만들 적에 우리 재직 교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또 좀 더 인연이 깊어진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소개할 적에 잘 안 하는데 이거는 일부러 제가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요거 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교육사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하려면 청소는 지도서와 상담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우리 상담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셔가지고 상담을 대학원으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재직교수 상담도 잘 지도해 주시니까 공부를 하셔도 되겠는데 현장에 갔을 적에는 청소 지도사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들어가는 입학 조건, 소위 말하는 입사 조건이지, 입사 조건. 근데 그 입사 조건이 일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는 걸로 좀 다릅니다. 전문성하고. 그래서 환경교육사 부분을 따면 그 모든 수련관이나 문화집에 한 명의 환경교육사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생기면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환경 프로그램 하고 싶은데 내가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있어. 그러면 그 수련관은 100%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환경 수업이 있댔죠. 그러면 무조건 수련관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것들은 꼭 하셔야 되고 저희들 요즘에 학교 안에서도 PBL 합니까? 네, 우리 문제중심 요거 전체에서 하긴 하는데 근데 학교에서는 초등학교는 문제중심보다는 프로젝트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은 스킬로 배우셔야 돼요. 스킬로 배우셔야 되고 퍼실리 교육이나 코칭 교육 상담하는 친구들은 상담을 공감을 통해서 상담이나 기법들이 녹아내리지만 우리 지도사 있는 친구들은 상담 기법을 배우는 것보다는 코칭 기법이나 퍼실리 기법을 배우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을 할 수 있고 요즘에 학교에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초등학생들이 현장에 있는 지도사들이 다시 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뭐 지도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꼭 필요한 거는 PBL과 퍼실리와 코칭, 환경교육사는 현장에 나가려면 100% 맞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계시면서 지도사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니까 빼고 요 부분들을 꼭 전문 기술로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경남에서도 PBL 중심의 모든 프로그램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자 교육과정, 제7자 청소년 기본 교육에 PBL 해가지고 경남활동진흥센터 딱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전국에서 저희들이 인정받은 프로그램이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PBL도 중요하다. 그리고 퍼실리는 기본적으로 청소년과 같이 토론과하고 회의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코칭도 마찬가지. 코칭은 조직 내에서도 필요한 거니까 꼭 요 세 가지는 좀 배워보시고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핵심적입니다. 시설이 아닌 집 중심의 사고를 좀 가시죠. 시설에서 프로그램 하는 시절은 지났다.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지역 안에 있는 기관들과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방식을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시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기관들 중에서 우리의 하나의 시설이다.
하지만 이 지역 전체가 연동돼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코디 기관으로서 역할은 우리 수련관이 문화진이 한다. 그런 관점으로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도를 가지셔야 되지, 내가 프로그램만 잘한다고 해서 그거는 단순하게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설이 아닌 지역 중심의 사고, 그리고 요 세 가지 정도 되는 기법은 꼭 배우셔야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오늘 우리 성골 집안의 청소년 지도자 후배님들과 만나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어 특강 진행해주신 허신도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